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155페이지. 계속해서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봤냐면 콘크리트의 재료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내용을 보죠. 시공이란 얘기는 배합하고 비비고 붓고 하는 과정이겠죠. 거기 보니 콘크리트 배합 시 고려사항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156페이지 배합 설계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우선 설계 기준에 되는 강도, 최소한의 강도, 소요 강도를 먼저 미리 결정을 합니다. 이만한 강도는 나와야 됩니다. 결정하시고 배합 강도,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을 섞었을 때 나오는 예상되는 강도, 그 다음이 이거에 따른 시멘트의 강도, 그 다음 물 시멘트비, 그 다음 슬럼프 값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합을 합니다. 근데 배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요, 시설개론에서 콘크리트든 아니면 모래 자갈이든 아니면 저 뒤에 가서 도장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섞을 때요, 배합할 땐 다 웬만하면 90% 이상이 다 중량으로 배합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부피, 용적이 아니라 중량 배합입니다. 중량 배합입니다. 혹시 합니까? 쉽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 중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럴 수 있으니까 소, 배, 시, 물, 슬, 땡땡땡땡, 중 이렇게 옵니다. 소, 배, 시, 물, 슬, 중, 땡땡땡. 됐죠? 정리해 놓으시고 설계 기준 강도는 우리가 원하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재령, 보통 시멘트 쓸 거니까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배합 강도는 뭐냐면 목표의 목표.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이면 붙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것은 계획과 목표치에 접근하는 거지 넘지 않아요. 그러니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분들 보면 불합격하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55에서 57점에 다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60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65점이나 70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안정적인 점수인 62에서 65점이 나와요. 신기한 건 불합격되신 분들의 점수대가 55에서 57점입니다. 합격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62에서 65점에 있어요. 80점, 90점은 거의 드문 경우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의 차이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또 그날의 운도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거 같아요. 운칠기 3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3이고 운이 70%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신기하게도 합격하는 분들을 잘 보시면 시험장 가서 나 찍었대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붙었대. 운이 좋아서 붙었어요. 그런 감각도 운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만 바라본다고 해서 시험 보기 전날 머리에 베고자든지 가슴에 올려놓다든지 아니면 책을 씌워먹다든지 그래 될 문제는 아니고 이 공부 30으로 해야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선과 우를 바꾸시면 안 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목표치라는 거는 설계 기준 강도가 나오기 위한 목표값이기 때문에 설계 기준 강도보다 크게, 즉 할증한 값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요즘 거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타면 12시인가 10시인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12시가 넘어가면 할증료가 붙죠. 몇 프로 더. 그런 식으로 좀 더 크게 잡아야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는 설계 기준 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56페이지 양가를 1번 적합한 워커빌리티 시공 연도로 갑니다. 작업의 난이성 정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밑줄이요, 단위 수량을 작게, 잔골재율 작게, 단위 수량 작게 됐고요. 양가를 2번 설계 기준 강도 콘크리트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밑줄까지, 거기까지 밑줄이요.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콘크리트의 허용 응력의 안전율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밑줄이요.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라 부른다. 쉬운 말로는 소요 강도, 필요 강도라고 합니다. 양가로 3번. 배합 강도란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로 품질의 편차, 양생 온도 등을 고려하여 빗줄여 설계 기준 강도에 할증했다는 얘기는 설계 기준 강도보다 크게 목표를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강도는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바뀔 거고요. 이제 물 시멘트입니다. 물 시멘트비, 그래서 물과 시멘트의 비, 그래서 WC라고 부릅니다. 시방서에서는 물 결합제 비라고도 합니다. 시멘트가 결합제니까 물 결합제 비라는 표현도 씁니다.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시멘트 풀 속에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100분율로 시멘트 풀의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물의 중량 나누기 시멘트의 중량입니다. 중량으로 하니까 표현이 어려우니까 비록 중량 비율이지만 요거를 사용량으로 하면 쉬워요. 사용량으로 하면 쉽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의 비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이에요. 혹시 압니까? 또 시멘트 40kg입니다. 시멘트를 10포대 써요. 물 시멘트비가 50%입니다. 물은 얼마나 쓸까요? 그러니 0.5는 시멘트 10포대니까 400kg 분의 물 X 하니까 200kg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시멘트 한 포대 40kg 그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좀 더 보죠. 고려사항 밑줄이요. 콘크리트 배합 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계 기준 강도고 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 시멘트입니다.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일 저항성 등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 시멘트비를 결정하라고 그랬죠. 기준 수밀성 목적이면 50% 이하. 좀 외우죠. 수밀 콘크리트 50% 이하. 중성화 저항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55% 이내로 하세요. 물 시멘트비의 최대값인데 외우지 마시고 밑에 물 시멘트비가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 옆에다가 화살표를 해놓으시고 다 나빠요. 다 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 시공연도만 좋아요. 요거만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 나빠요.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도 친구는 있다고. 다 나쁜데 시공연도 즉 일하기만 좀 편리합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기억. 재료가 분리돼요. 블리딩 레이턴스가 증가합니다. 균열 증가합니다. 크리프라는 나쁜 현상이 증가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결융의 저항성이 줄어요. 이상하게 연결되고 연결 지연됩니다. 미연번 강도 떨어지고요. 부착력 떨어지고요. 마모성, 내구성 떨어져요. 다 나빠요. 대신에 시공연도는 증대가 됩니다. 여전히 아직 용어에 대한 것이 낯설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죠. 그러면 도대체 물 시멘트비는 언제 증가할 거냐?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시멘트 양은 그대로 둔 채 물의 양을 증가하면 전체가 증가할 겁니다. 단위 수량을 증가하면 물 시멘트비가 증가하겠더라. 두 번째, 시멘트량을 요만큼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물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물은 수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집어대니까. 단 시멘트가 무겁나요? 물이 무겁나요? 시멘트가 무겁다고요. 중량 비율로 하다 보니 시멘트량이 요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의 양은 그 이상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즉 시멘트 사용량의 증가, 시멘트 사용량의 증가도 물 시멘트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조심!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시멘트 사용량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의 사용량을 그 이상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시멘트